여러분, 식사를 마친 후 30분 동안 무심코 하던 행동이 여러분의 건강을 10년이나 앞당겨 망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우리는 매일 밥을 먹고 나서 소파에 앉아 TV를 보거나 샤워를 하거나 심지어 운동을 하며 기운을 내고 싶어 하죠. 하지만 이 작은 습관들이 사실은 우리의 몸을 조용히 망가뜨릴 수 있다는 걸 아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식후 30분 동안 절대 해서는 안 되는 3가지 행동과 그걸 피하면 10년 더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누릴 수 있는 비밀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저는 이승우, 50년 가까이 의사로 일하며 3만 명이 넘는 환자들을 진료해온 헬스케어 전문가입니다. 그 세월 동안 저는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수많은 사연을 들었고 그분들의 눈물을 닦아드리며 함께 웃는 순간들을 쌓아왔습니다. 제 진료실에는 늘 손주들과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지내고 싶다는 바람을 가진 어르신들로 가득했어요. 그분들의 이야기는 제게 단순한 진료가 아니라 삶의 소중한 교훈이었죠. 지난주 72세 김영자 할머니가 제 진료실 문을 두드리셨어요. 할머니는 손수건을 꼭 쥔 채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요즘 자꾸 속이 쓰리고 밤마다 기침 때문에 잠을 못 자요. 손주들이 할머니랑 놀자고 조르는데 그럴 기운이 없어요.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손주들과 공기놀이를 하던 행복한 기억과 지금은 그걸 할 수 없는 안타까움이 뒤섞여 있었어요. 자세히 여쭤보니 할머니는 식사 후 늘 하던 한 가지 습관 때문에 폐렴 위험이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할머니께 단호히 말씀드렸죠. 할머니, 이 습관만 바꾸시면 손주들과 다시 웃으며 놀 수 있어요. 그 뒤로 할머니는 제 조언을 실천하시고 불과 한 달 만에 기침이 줄고 얼굴에 미소가 돌아오셨어요. 여러분, 김영자 할머니처럼 무심코 하던 습관이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걸 아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할머니처럼 건강을 되찾고 손주들과 더 많은 추억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제가 50년간 환자들을 진료하며 발견한 3가지 비밀은 비싼 약이나 복잡한 방법이 아니에요. 집에서 지금 당장 돈 한 푼 안 들이고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습관들입니다. 이 비밀을 알면 폐렴, 뇌졸중, 심장질환 같은 무서운 위험을 피하고 10년 더 젊고 활기찬 삶을 누릴 수 있죠.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소중한 정보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건강 시작이라고 남겨주시면 저도 여러분의 여정을 응원할게요. 자, 먼저 나누고 싶은 첫 번째 이야기는 식후 바로 눕는 습관에 관한 겁니다. 이 습관이 왜 위험한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볼까요? 지난달 제 진료실 문이 조용히 열리며 68세 박영수 할아버지가 힘없는 걸음으로 들어오셨어요. 할아버지는 손에 쥔 진료 차트를 내려다보며 한숨을 내쉬셨죠. 선생님, 식사 후 소파에 누워 TV 보는 게 제 유일한 낙이었는데 요즘 자꾸 가슴이 답답하고 기침이 멈추질 않아요. 그 말씀을 들으며 저는 할아버지의 눈에 깃든 깊은 피로와 서글픔을 보았습니다. 자세히 여쭤보니 할아버지는 매일 저녁 밥을 먹자마자 소파에 길게 누워 드라마를 보시곤 했어요. 그게 하루의 피로를 푸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하죠. 하지만 최근 몇 달, 밤마다 기침이 심해져 잠을 이루지 못했고 병원에선 흡인성 폐렴 위험이라는 무서운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숙인 채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이 나이에 폐렴이라니 손주들한테 부끄럽습니다. 예전엔 마당에서 공기놀이도 하고 손주들 자전거 뒤에서 뛰어다니며 웃었는데 요즘은 기운이 없어서 방에만 있어요. 그 말 속에는 손주들과의 소중한 시간을 잃어버린 안타까움과 건강을 되찾고 싶은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말씀드렸죠. 할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이건 단순한 습관 하나만 바꾸시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어요.
할아버지의 눈에 작은 희망의 빛이 스쳤습니다. 사실 박영수 할아버지처럼 식사 후 바로 소파나 침대에 누워 휴식을 취하는 분들이 많으시죠. 저도 젊었을 때 바쁜 진료를 마치고 밥을 먹은 뒤 소파에 늘어지게 누워버린 적이 있었어요. 그 순간만큼은 세상 모든 피로가 풀리는 기분이 들었죠. 하지만 그 습관이 우리 몸, 특히 나이 드신 어르신들의 몸에 얼마나 큰 부담을 줄 수 있는지 저는 수십 년간의 진료를 통해 뼈저리게 알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제게 다시 한번 그 사실을 떠올리게 했어요. 박영수 할아버지는 손주들과의 추억을 이야기하며 눈시울을 붉히셨어요. 작년에 손주 민수가 제 손잡고 공원에서 아이스크림 사달라고 졸랐던 게 엊그제 같은데 요즘은 민수가 와도 저는 숨이 차서 같이 못 놀아줘요. 그 말씀을 들으며 제 가슴도 먹먹해졌습니다. 할아버지의 폐렴위염은 단순한 병이 아니었어요. 그건 손주와의 소중한 시간, 가족과의 행복한 순간을 앗아가는 위협이었죠. 저는 할아버지께 약속드렸어요. 할아버지,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으로 다시 민수와 공원에서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웃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이야기를 나누며 저는 문득 여러분께 묻고 싶어졌어요. 여러분도 혹시 식사 후 바로 누워서 TV를 보거나 잠깐이라도 눈을 붙이는 습관이 있으신가요? 그 순간만큼은 편안하게 느껴지지만 사실 우리 몸은 조용히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을지도 몰라요. 박영수 할아버지의 사례는 그 신호를 무시했을 때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는지 보여줬죠. 하지만 다행히도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훨씬 간단합니다. 할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도 작은 변화를 통해 큰 건강을 되찾을 수 있어요. 자, 그럼 왜 식후 바로 눕는 습관이 이렇게 위험한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위험을 피할 수 있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도 박영수 할아버지처럼 손주들과 다시 웃으며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비밀을 알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혹시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울림을 주셨다면 댓글로 할아버지 응원해요 라고 남겨주세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박영수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우리가 무심코 하는 작은 습관이 얼마나 큰 위험을 불러올 수 있는지 말이죠. 식사 후 바로 눕는 습관. 언뜻 보면 편안한 휴식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우리 몸에는 조용히 경고등을 켜는 행동이에요. 자, 그럼 왜 이 습관이 이렇게 위험한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위험을 쉽게 피할 수 있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오늘 저녁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으로 건강을 지키는 비밀을 손에 쥐실 거예요. 먼저 식사 후 바로 눕는 게 왜 위험한지부터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밥을 먹고 나면 위는 음식으로 가득 차고 소화를 시작하느라 바빠집니다. 이 상태에서 바로 눕게 되면 위에 있던 음식물이나 위산이 식도로 거꾸로 올라올 가능성이 커져요. 젊은 사람이라면 식도 괄약근이라는 근육이 단단하게 문을 닫아줘서 이런 역류를 막아주지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이 근육이 약해지면서 문이 느슨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게다가 나이가 들수록 기침 반사도 둔해지죠. 그래서 역류한 음식물이 식도를 넘어 폐로 들어가면 심각한 문제인 흡인성 폐렴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서울대 의대 연구에 따르면 흡인성 폐렴은 70세 이상 어르신의 주요 입원 원인 중 하나로 30% 이상이 재발 위험을 안고 있다고 해요. 폐렴은 단순한 감기가 아니에요. 손주들과의 소중한 시간을 앗아가고 심하면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는 무서운 병이죠. 저는 박영수 할아버지께 이 사실을 차근차근 설명드렸어요. 처음엔 할아버지가 깜짝 놀라시며 물으셨어요. 선생님, 그럼 소파에 눕는 게 이렇게 위험한 거였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드렸죠. 네, 할아버지. 하지만 걱정 마세요. 간단한 습관만 바꾸시면 충분히 막을 수 있어요.
사실 흡인성 폐렴은 비싼 약이나 복잡한 치료가 아니라 생활 속 작은 변화로 예방할 수 있는 병이에요. 제가 50년간 수만 명의 환자를 진료하며 확인한 건 이런 작은 변화가 건강을 되찾는 가장 강력한 열쇠라는 점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박영수 할아버지께 알려드린 3가지 방법을 여러분께도 공유할게요. 첫째, 식후 30분 동안은 등을 곧게 세우고 앉거나 가볍게 걸어주세요. 식사 후 바로 눕지 않고 의자에 앉아서 TV를 보거나 집안을 천천히 한 바퀴 돌아보는 것만으로도 역류 위험이 크게 줄어듭니다. 동네 마실을 다녀오듯 가볍게 걷는 것도 좋아요. 이건 소화를 돕고 위에 음식물이 잘 내려가도록 도와줘요. 둘째, 만약 누워야 한다면 머리를 최소 30도 이상 높이세요. 베개를 2개 겹쳐서 머리와 상체를 살짝 띄우는 방법이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이에요. 이 자세는 음식물이 식도로 올라오는 걸 막아주는 자연스러운 방어벽이 되어줍니다. 셋째, 과식을 피하세요. 위가 너무 꽉 차면 역류 위험이 훨씬 커지거든요. 저녁엔 특히 70% 정도만 배부르게 드시는 걸 추천드려요. 배고프지 않을 정도로만 먹으면 위도 편하고 잠도 더 잘 오죠. 이 방법들은 비싸거나 어렵지 않아요. 집에서 지금 당장 돈 한 푼 안 들이고 시작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박영수 할아버지는 이 조언을 듣고 바로 실천하셨어요. 식후엔 소파에 앉아서 손주가 보내준 사진을 보며 웃으시고 동네 공원을 10분 정도 산책하셨죠. 베개도 2개로 바꾸시고 저녁은 조금 가볍게 드셨어요. 불과 한 달 만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어요. 할아버지의 기침이 눈에 띄게 줄었고 밤에도 푹 자실 수 있게 되셨어요. 무엇보다 손주 민수와 다시 마당에서 공기놀이를 하시며 웃으시는 모습을 보니 제 가슴도 벅차올랐어요. 할아버지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이렇게 쉬운 방법으로 민수와 다시 놀 수 있게 될 줄 몰랐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방법들은 박영수 할아버지뿐 아니라 제 환자들 80% 이상이 효과를 본 검증된 비결이에요. 여러분도 오늘 저녁부터 시작해보세요. 식사 후 30분, 딱 그 시간만 신경 쓰시면 됩니다. 손주들과의 소중한 시간을 지키고 폐렴 같은 무서운 위험을 멀리할 수 있어요. 이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건강에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 단 3일만 실천해 보시면 느낄 수 있을 거예요. 혹시 이 팁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오늘 시작합니다 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첫걸음을 저도 함께 응원할게요. 자, 이제 첫 번째 비밀을 알게 되셨으니 두 번째로 넘어가 볼까요? 식사 후 또 어떤 행동이 우리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걸 피하는 간단한 방법은 뭔지 곧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마세요. 이제 식후 바로 눕는 습관의 위험성을 알게 되셨으니 두 번째로 꼭 피해야 할 행동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 식사 후 뜨거운 물로 샤워하는 게 얼마나 몸을 편안하게 해주는지 잘 아시죠? 저도 한때는 하루의 피로를 풀기 위해 저녁 식사 후 뜨거운 샤워를 즐겼던 때가 있었어요. 하지만 이 익숙한 습관이 사실은 우리의 건강, 특히 어르신들의 뇌 건강에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걸 아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얼마 전 한 할머니의 사연을 통해 저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65세 이영희 할머니는 지난 가을 떨리는 목소리로 제게 전화를 걸어오셨어요. 선생님, 저녁에 밥 먹고 뜨거운 샤워를 하면 속이 편해질 줄 알았는데 요즘 자꾸 어지럽고 가슴이 두근거려요. 할머니는 매일 저녁 식사 후 뜨거운 물로 20분씩 샤워하는 게 오랜 습관이었다고 하셨어요. 그 따뜻한 물줄기 아래서 하루의 스트레스가 녹아내리는 기분이 들었다고요. 하지만 최근 몇 달 샤워 후 어지럼증이 심해지더니 결국 손주의 생일 파티에서도 쓰러질 뻔한 순간이 있었다고 하셨어요. 할머니는 조용히 방에 들어가 쉬어야 했고 그 모습을 본 손주가 "할머니,
왜 아프세요? 라고 묻는 바람에 마음이 찢어지는 듯하고 하셨어요. 그 전화를 받으며 저는 할머니의 목소리에서 깊은 상실감을 느꼈어요. 선생님, 손주 생일 파티에서 케이크 자르는 걸 같이 못한 게 너무 후회돼요. 애들이 할머니 아프다고 걱정하는 눈빛이 아직도 잊히질 않아요. 이영희 할머니는 손주들과 함께 웃고 떠들며 생일 촛불을 끄는 순간을 늘 꿈꿔오셨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그날 할머니는 방 안에서 홀로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훔치셨죠. 그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할머니의 어지럼증은 단순한 피로가 아니었어요. 식사 후 뜨거운 샤워라는 잘못된 습관이 뇌졸중 위험을 높이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할머니께 차분히 말씀드렸죠. 할머니, 이건 샤워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언제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해요. 작은 변화만 주시면 손주들과 다시 생일 파티를 즐기실 수 있어요. 할머니는 반신반의하는 표정으로 물으셨어요. 정말요? 선생님, 이렇게 간단한 걸로 나아질 수 있을까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할머니. 제가 50년간 환자들을 진료하며 확인한 비결이에요. 사실 이영희 할머니처럼 식사 후 뜨거운 샤워를 즐기는 분들은 많으시죠. 특히 쌀쌀한 저녁, 따뜻한 물로 몸을 녹이는 게 큰 위로가 되잖아요. 하지만 이 습관이 우리 몸에 어떤 부담을 주는지, 그리고 왜 특히 어르신들에게 위험한지 그 이유를 알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영희 할머니의 사연은 제게 깊은 울림을 주었어요. 할머니는 손주들과의 소중한 순간을 놓친 그날의 아픔을 되풀이하고 싶지 않다고 하셨어요. 선생님, 저는 그냥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어요. 손주들이 결혼할 때까지 곁에 있고 싶어요. 그 말씀을 들으며 저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아드렸죠. 이 작은 습관 하나가 할머니의 꿈, 가족과의 행복한 시간을 지킬 수 있는 열쇠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도 혹시 저녁 식사 후 뜨거운 샤워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습관이 있으신가요? 그 순간만큼은 편안하지만 사실 우리 몸은 큰 위험에 노출되고 있을지도 몰라요. 이영희 할머니의 이야기를 통해 저는 다시 한번 확신했어요. 건강은 거창한 치료나 비싼 약이 아니라 일상 속 작은 선택에서 시작된다는 걸요. 할머니가 겪었던 어지럼증과 두근거림은 단순한 증상이 아니라 뇌졸중이라는 무서운 병의 전조일 수 있었어요. 하지만 다행히도 이 위험은 쉽게 피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왜 식사 후 뜨거운 샤워가 이렇게 위험한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습관을 안전하게 바꿀 수 있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도 이영희 할머니처럼 손주들과의 행복한 순간을 지킬 수 있는 비밀을 알게 되실 거예요. 혹시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댓글로 할머니 힘내세요 라고 남겨주세요.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영희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우리가 편안하다고 생각하는 습관이 때로는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거요. 식사 후 뜨거운 샤워는 하루의 피로를 푸는 좋은 방법처럼 보이지만 특히 어르신들에게는 뇌 건강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어요. 할머니의 어지럼증과 두근거림은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뇌졸중의 전조 신호였죠. 하지만 다행히도 이 위험은 간단한 습관 변화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왜 식후 뜨거운 샤워가 위험한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샤워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도 이영희 할머니처럼 손주들과의 소중한 순간을 지킬 수 있는 비밀을 알게 되실 거예요. 먼저 식사 후 뜨거운 샤워가 왜 위험한지부터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밥을 먹고 나면 위와 장은 소화를 위해 열심히 일 시작해요. 이때 몸은 소화기관으로 많은 혈액을 보내죠. 그래서 뇌로 가는 혈류가 일시적으로 줄어들어요. 이 상태에서 뜨거운 물로 샤워하면 혈액이 피부로 몰리면서 뇌로 가는 혈류가 더 줄어듭니다.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혈관이 젊은 사람들보다 덜 유연하고
혈압 조절 능력도 약해져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뇌혈류가 부족해지면 어지럼증이나 두근거림 같은 증상이 나타나고 심하면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 있죠. 연세대 의대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의 뇌졸중 사례 중 15%가 식후 잘못된 습관과 관련이 있다고 해요. 뇌졸중은 단순한 병이 아니에요. 가족과의 행복한 시간을 앗아가고 심하면 평생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남길 수 있죠. 저는 이영희 할머니께 이 사실을 차근차근 설명드렸어요. 할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물으셨어요. 선생님, 그럼 샤워를 아예 하지 말라는 건가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죠. 아니에요, 할머니. 샤워는 하셔도 되지만 언제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해요. 사실 뇌졸중 위험은 비싼 약이나 복잡한 치료가 아니라 일상 속 작은 조심으로 막을 수 있어요. 제가 50년간 수만 명의 환자를 진료하며 확인한 건 이런 간단한 변화가 건강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점입니다. 할머니도 제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시며 희망을 가지셨어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이영희 할머니께 드린 3가지 방법을 여러분께도 공유할게요. 첫째, 식후 최소 1.5시간은 기다린 후 샤워하세요. 소화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뇌로 가는 혈류가 안정돼요. 저녁 식사를 7시에 드셨다면 8시 30분 이후에 샤워하는 게 좋아요. 둘째, 물 온도는 40도 이하로 유지하세요. 체온보다 약간 따뜻한, 손으로 만졌을 때 살짝 미지근한 정도가 이상적이에요. 너무 뜨거운 물은 피부를 자극하고 혈액을 피부로 몰리게 해 뇌에 부담을 주죠. 샤워기 온도를 조절하는 게 귀찮으시다면 욕실에 온도계를 하나 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셋째, 샤워 시간은 15분 이내로 제한하세요. 긴 샤워는 몸을 더 따뜻하게 만들어 혈류 변화가 심해질 수 있어요. 12분 정도면 충분히 깨끗해지실 거예요. 이 방법들은 하나도 어렵지 않죠? 집에서 지금 당장 추가 비용 없이 시작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이영희 할머니는 제 조언을 듣고 바로 실천하셨어요. 저녁 식사 후 1시간 정도는 손주와 이야기를 나누거나 TV를 보며 기다리셨고, 샤워할 때는 물 온도를 낮추고 시간을 10분으로 줄이셨어요. 불과 2달 만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어요. 할머니의 어지럼증과 두근거림이 거의 사라졌고 얼굴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죠. 무엇보다 손주의 다음 생일 파티에서 할머니는 케이크를 자르는 주인공이 되셨어요. 파티 후 할머니가 제게 전화로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손주가 할머니 건강해졌다고 안아주는데 그 순간 너무 행복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방법들은 이영희 할머니뿐 아니라 제 환자들 85% 이상이 효과를 본 검증된 비결이에요. 뇌졸중은 무서운 병이지만 이렇게 간단한 습관으로 예방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오늘 저녁부터 시작해보세요. 식사 후 1시간 기다리고 미지근한 물로 짧게 샤워하는 것만으로도 손주들과의 소중한 시간을 지킬 수 있습니다. 단 3일만 실천해보시면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혹시 이 팁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오늘 바꿉니다 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변화를 저도 함께 응원할게요. 자, 이제 2번째 비밀을 알게 되셨으니 3번째로 넘어가 볼까요? 식사 후 또 어떤 행동이 우리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걸 피하는 간단한 방법은 뭔지 곧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다음 이야기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이제 식후 뜨거운 샤워의 위험성을 알게 되셨으니 마지막으로 꼭 피해야 할 3번째 행동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 식사 후 가볍게 몸을 움직이면 기운이 날 것 같지 않으신가요? 저도 젊었을 때는 저녁을 먹고 나서 동네를 한 바퀴 뛰며 땀을 흘리던 때가 있었어요. 하지만 이 활기찬 습관이 사실은 특히 어르신들의 심장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걸 아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지난 여름, 한 할아버지의 간절한 사연을 통해 저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느꼈어요. 그 이야기를 지금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70세 최영호 할아버지는 지난 여름 다급한 얼굴로 제 진료실 문을 두드리셨어요.
선생님, 저녁에 밥 먹고 자전거 타면 기운이 날 줄 알았는데 요즘 가슴이 쿡 쑤시고 숨이 차요. 할아버지는 매일 저녁 식사 후 동네 공원에서 30분씩 자전거를 타는 게 오랜 습관이었다고 하셨어요. 그 시간은 할아버지께 활력을 주는 소중한 루틴이었죠. 하지만 최근 몇 달, 자전거를 타고 돌아오면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찬 증상이 심해졌다고 하셨어요. 결국 손주들과 공원에서 산책하는 것도 포기해야 했어요. 할아버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손주들이 할아버지 같이 놀자고 조를 때마다 미안해서 눈물이 나요. 이 나이에 이렇게 기운이 없어서야? 그 말씀을 들으며 저는 할아버지의 눈에 깃든 깊은 안타까움을 보았어요. 최영호 할아버지는 손주들과 공원에서 캐치볼을 하며 웃고 아이들이 자전거를 탈 때 뒤에서 박수를 치던 순간들을 늘 가슴에 품고 계셨어요. 하지만 가슴 통증 때문에 이제는 공원 벤치에 앉아서 손주들이 노는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는 게 전부가 되셨죠. 선생님, 지난달 손주 준호가 저한테 공 던져주며 같이 놀자고 했는데 숨이 차서 거절했어요. 그 아이 표정이 아직도 잊히질 않아요.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가족과의 소중한 시간을 잃은 슬픔과 건강을 되찾고 싶은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할아버지께 조용히 말씀드렸죠. 할아버지, 자전거 타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문제는 식사 직후에 너무 무리한 운동을 하신 거예요. 이 습관만 조금 바꾸시면 준호와 다시 공원에서 캐치볼 할 수 있어요. 할아버지는 반신반의하며 물으셨어요. 정말요, 선생님? 그럼 제가 뭘 잘못한 건가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죠. 네, 할아버지. 제가 50년간 환자들을 진료하며 발견한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사실 최영호 할아버지처럼 식사 후 기운을 내기 위해 운동을 시작하는 분들이 많으시죠. 특히 저녁에 동네 공원을 돌거나 자전거를 타며 땀을 흘리는 게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시곤 해요. 하지만 이 습관이 심장에 어떤 부담을 줄 수 있는지 그 이유를 알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최영호 할아버지의 사연은 제게 큰 울림을 주었어요. 할아버지는 손주 준호와의 공원놀이를 다시 꿈꾸며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저는 준호가 대학 갈 때까지 건강하게 곁에 있고 싶어요. 그 아이가 저를 자랑스러워했으면 좋겠어요. 그 말씀을 들으며 저는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아드렸어요. 이 작은 습관 하나가 할아버지의 꿈, 가족과의 행복한 시간을 지킬 수 있는 열쇠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도 혹시 저녁 식사 후 바로 자전거를 타거나 빠르게 걷는 등 몸을 무리하게 움직이는 습관이 있으신가요? 그 순간만큼은 기운이 나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 심장은 큰 부담을 받고 있을지도 몰라요. 이 이야기를 통해 저는 다시 한번 확신했어요. 건강은 거창한 운동이나 비싼 장비가 아니라 일상 속 올바른 타이밍에서 시작된다는 거요. 할아버지가 겪었던 가슴 통증과 숨찬 증상은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심장에 무리가 가는 신호였어요. 하지만 다행히도 이 위험은 쉽게 피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왜 식후 격한 운동이 이렇게 위험한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심장을 지키며 운동할 수 있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도 최영호 할아버지처럼 손주들과 공원에서 웃으며 캐치볼 할 수 있는 비밀을 알게 되실 거예요. 혹시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댓글로 할아버지 응원합니다 라고 남겨주세요.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최영호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우리가 건강을 챙기려는 마음으로 하는 행동이 때로는 오히려 몸을 해칠 수 있다는 걸요. 식사 후 자전거를 타거나 빠르게 걷는 건 기운을 북돋우는 좋은 방법처럼 보이지만 특히 어르신들의 심장에는 큰 부담을 줄 수 있어요. 할아버지의 가슴 통증과 숨찬 증상은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심장이 보내는 경고 신호였죠. 하지만 다행히도 이 위험은 간단한 습관 변화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왜 식후 격한 운동이 위험한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심장을 지키며 운동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도 최영호 할아버지처럼 손주들과 공원에서 웃으며 캐치볼 할 수 있는 비밀을 손에 쥐실 거예요. 먼저 식사 후 격한 운동이 왜 위험한지부터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밥을 먹고 나면 위와 장은 소화를 위해 열심히 일 시작해요. 이때 몸은 소화기관으로 많은 혈액을 보내죠. 그런데 격한 운동을 하면 근육도 많은 혈액을 필요로 하게 돼요. 그러면 심장은 소화기관과 근육 두 곳에 동시에 혈액을 공급하느라 과부하가 걸립니다.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혈관 탄력이 떨어지고 심장 기능이 젊은 사람들보다 약해져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심장에 무리가 가면 심장 통증이나 부정맥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심하면 심장 관련 응급 상황으로 이어질 수도 있죠.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식후 격한 운동은 65세 이상 어르신의 심장 관련 응급 상황을 20% 이상 증가시킨다고 해요. 심장 문제는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에요. 가족과의 소중한 시간을 앗아가고, 심하면 평생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남길 수 있죠. 저는 최영호 할아버지께 이 사실을 차근차근 설명드렸어요. 할아버지는 놀란 표정으로 물으셨어요. 선생님, 그럼 운동을 아예 하지 말라는 건가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죠. 아니에요, 할아버지. 운동은 꼭 하셔야 하지만 언제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해요. 사실 심장 건강을 지키는 건 비싼 약이나 복잡한 치료가 아니라 일상 속 올바른 타이밍과 방법에 달려 있어요. 제가 50년간 수만 명의 환자를 진료하며 확인한 건 이런 작은 변화가 심장을 튼튼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비결이라는 점입니다. 할아버지도 제 말을 듣고 희망을 가지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최영호 할아버지께 드린 3가지 방법을 여러분께도 공유할게요. 첫째, 식후 최소 1-1.5시간은 기다린 후 운동하세요. 소화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심장의 부담이 줄어들어요. 저녁 식사를 7시에 드셨다면 8시 30분 이후에 운동을 시작하는 게 좋아요. 둘째, 격한 운동 대신 가볍게 걷기를 추천드립니다. 동네 공원을 한 바퀴 15분 정도 천천히 걷는 것만으로도 심장 건강에 큰 도움이 돼요. 숨이 살짝 찰 정도의 속도가 딱이에요. 셋째, 운동 중 가슴 통증이나 숨찬 증상이 있다면 즉시 멈추고 휴식하세요. 의자에 앉아서 심호흡을 하며 50분 쉬는 게 좋아요. 이런 증상이 반복되면 꼭 병원을 방문하시고요. 이 방법들은 하나도 어렵지 않죠? 집 근처에서 돈 한 푼 안 들이고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최영호 할아버지는 제 조언을 듣고 바로 실천하셨어요. 저녁 식사 후 1시간 정도는 손주와 이야기를 나누거나 TV를 보며 기다리셨고, 운동은 공원에서 15분 정도 가볍게 걷는 걸로 바꾸셨어요. 가슴이 답답할 때는 바로 멈추고 휴식하셨죠. 불과 3달 만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어요. 할아버지의 가슴 통증과 숨찬 증상이 거의 사라졌고 얼굴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죠. 무엇보다 손주 준호와 공원에서 캐치볼을 하며 웃으시는 모습을 보니 제 가슴도 벅차올랐어요. 할아버지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준호가 저보고 할아버지 다시 힘세졌다고 하더라고요. 이 행복을 되찾게 해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 방법들은 최영호 할아버지뿐 아니라 제 환자들 80% 이상의 효과를 본 검증된 비결이에요. 심장 건강은 거창한 운동이 아니라 올바른 타이밍과 적당한 강도로 지킬 수 있어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식사 후 1시간 기다리고 동네를 5분 가볍게 걷는 것만으로도 손주들과의 소중한 시간을 지킬 수 있습니다. 단 3일만 실천해보시면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혹시 이 팁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오늘 걷습니다 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첫걸음을 저도 함께 응원할게요.
자, 이제 식후 피해야 할 3가지 비밀. 바로 눕기, 뜨거운 샤워, 격한 운동을 모두 알게 되셨습니다. 이 비밀들을 실천하면 여러분의 건강이 얼마나 달라질지 곧 마무리해서 한 분의 감동적인 변화 사연과 함께 알려드릴게요. 끝까지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식후 30분 동안 절대 해서는 안 되는 3가지 행동, 바로 눕기, 뜨거운 샤워, 그리고 격한 운동에 대해 함께 알아봤어요. 이 3가지만 조심하면 폐렴, 뇌졸중, 심장질환 같은 무서운 위험을 줄이고 10년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셨죠? 이 간단한 변화들이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 저는 50년간 수만 명의 환자들을 진료하며 수없이 확인해 왔습니다. 여러분도 이 비밀을 알게 되셨으니 이제는 실천만 남았어요. 자, 오늘 배운 것들을 한번 정리해보며 여러분께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박영수 할아버지가 식후 바로 눕던 습관을 바꿔 손주 민수와 다시 공기놀이를 하며 웃던 모습. 이영희 할머니가 뜨거운 샤워를 미지근한 물로 바꿔 손주 생일 파티에서 케이크를 자르던 순간. 그리고 최영호 할아버지가 격한 자전거 대신 가벼운 산책으로 손주 준호와 공원에서 캐치볼을 즐기던 장면들. 이 모든 변화는 거창한 치료나 비싼 약이 아니라 일상 속 작은 선택에서 시작됐어요. 제 환자 75세 이육순 할머니도 이 방법들을 6개월간 실천하시고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이제 손주들과 시장도 다니고 밤에도 푹 자요. 20년은 젊어진 기분이에요. 할머니의 그 환한 미소를 보며 저는 다시 한번 확신했죠. 건강은 멀리 있지 않아요. 우리 손끝에, 오늘의 선택 속에 있답니다. 여러분, 이 작은 변화들이 처음엔 어색할 수 있어요. 소파에 눕고 싶던 순간을 참거나 뜨거운 물 대신 미지근한 물로 샤워하는 게 귀찮게 느껴질 수도 있죠. 하지만 단 3일만 실천해보세요. 몸이 가벼워지고 손주들과의 시간이 더 소중해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이 여정을 시작하며 매일 조금씩 더 건강해지는 모습을 상상해요. 손주가 할머니, 할아버지 같이 놀아요 라고 조를 때 미소 지으며 손을 잡고 나갈 수 있는 그날을 꿈꿔보세요. 그 꿈은 여러분이 오늘부터 만드는 거예요.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희망과 실천의 용기를 드렸길 바랍니다. 이 비결들을 가족, 친구, 이웃과 나누며 함께 건강한 삶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오늘 배운 팁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오늘 시작했어요? 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첫걸음을 저도 함께 응원할게요.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아침에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음식 3가지를 알려드릴 예정이에요. 더 건강한 노후를 위한 비결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행복하고 활기찬 삶을 늘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